여기 그래프를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최근 백신 접종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인구 100명당 하루에 몇 명이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나를 보여주는 것인데, 일단 한국은 현재 그냥 세계 1위가 아니라 비교 대상이 없는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접종 그래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그래프는 특히 최근에 와서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일부 나라들은 작년 12월부터 접종을 시작했고, 그에 비해 한국은 올해 2월이 되어서야 접종을 시작했는데, 가장 최근의 접종 기록을 보면 작년 1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며 올해 6월까지 6개월이 넘게 차곡차곡 쌓아온 다른 나라들의 접종 기록들을 한국은 단 일주일 만에 추월해버리는, 보면서도 믿기 힘든 놀라운 급발진 접종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봄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특히 일본은 백신 접종을 서둘러서 저렇게 빨리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며 비난하고 조롱하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예비군 영상에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나름의 생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조급하게 빨리 하지 않았던 것이고, 조기 퇴소라는 강력한 베네핏이 걸려버린 상황에서의 각성된 눈빛에 우리 예비군들처럼 이미 태어날 때부터 벼락치기에 특화된 급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한국인들은 일단 시작만 했다 하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빨리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빈틈없이 꼼꼼한 마무리 퀄리티는 덤입니다. 최근에는 백신 맞은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가 정말 심각한 부작용, 그러니까 원래 하루 2끼밖에 안 먹던 사람이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바로 그날 저녁부터 마치 임신부처럼 미친듯이 입맛이 땡겨 최근 며칠간 치킨부터 족발, 그리고 순대와 떡볶이까지 아침에 눈을 뜨면 잘 때까지 거의 멈추지 않고 닥치는 대로 엄청 먹고 있어 고민이라는 안타까운 부작용 증상을 상담하는 글도 있었는데, 다른 어떤 분은 얀센 백신 맞으러 갔다가 한국인의 종특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된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대략 이런 광경이었습니다. 일단 백신 맞으러 가면 진료실에 6명이 한꺼번에 호명되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들어가면 소파하고 의자가 섞여서 준비되어 있는데, 이 무서운 한국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름이 호명된 순서, 그러니까 백신 맞을 순서대로 알아서 의사 선생님에게 가까운 순으로 차례대로 착착착 앉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광경에도 전혀 놀라지 않는 한국인 간호사분께서 첫 번째 호명자에게 팔 좀 걷어주세요 하고 말하자마자 뒤에 있는 5명이 자기 팔도 착착착 걷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호명자가 팔에 백신을 맞고 일어나자마자 마치 인간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듯 한 칸씩 착착착 한 자리씩 앞으로 이동하며 이렇게 6명이 접종받는데 총 3분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백신 맞는 곳들마다 이런 효율 무서운 장면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앞서 그래프에서 보았던 한국인의 그 미친 속도의 급발진 접종률이 어째서 가능한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6월 말까지 총 1,3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 수치는 아주 무난히 달성할 듯 싶고 현재 그걸 1,400만 명으로 조정 중에 있으며 9월까지 3,600만 명을 접종하고, 그렇게 되면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하게 되어 집단 면역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어쩌면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백신 접종 그리고 집단 면역 형성 계획은 이런데, 민간에서도 이런 추세에 맞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가을 정도 한국에서 집단 면역이 일어나고, 또 세계 다른 국가들 중에서도 방역 상황이 안정된 곳들이 차차 생겨날 것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동안 사실상 거의 완전히 멈추어 있던 국제 여행 산업이 재가동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지난 1년간 세계 국제항공 운항 감소율이 무려 97%입니다. 덕분에 60개가 넘는 초대형 항공사들이 파산한 상태이며, 그 아래로 있는 수천 수만 개의 여행사들의 상황도 일일이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편 사람들 역시 설날이나 추석만 되면 인천공항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꽉 찼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여행 참 좋아하는데, 지난 1년이 넘도록 아무데도 못 가고 꼼짝없이 갇혀 있어서 지금 다들 진짜 참을 만큼 참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까지도 갈 것 없고 바로 다음 달인 7월부터 정부는 트래블 버블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그 안전성이 검증된 국가들 사이에 협약을 맺어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또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있는 경우 협약 국가들 사이의 여행에 있어서는 기존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줄 예정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예를 들어 미국으로 4박 5일 출장을 다녀오려면 도착해서 2주,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2주 해서 4박 5일 출장에 자가격리만 한 달을 해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7월부터는 태국, 싱가포르, 괌, 대만과 같은 국가들과는 자가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와 해당 국가들 사이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이런 뛰어난 방역 성과에 대한 세계 각국들의 인정은 이번 G7 미팅 때에도 드러났습니다. 이미 지난 며칠간 다들 너무도 많이 보셨을 사진인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의장국인 영국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그 가장 가까운 양 옆으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이 앉아 있습니다. 한국은 정식 멤버도 아닌 게스트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회담 테이블 중 가장 중요한 상석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외교 무대에서 각각 어디에 서고 앉고 하는 이런 의전 서열은 각국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거 절대 그냥 제비뽑기 같은 걸로 함부로 막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앉아있는 저곳은 분명 최고 상석이고 의장국 영국 외에는 딱 두 곳밖에 없는 곳인데 거길 미국과 한국이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국의 정상들이 각자의 자리에 착석하기 전에 나누었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한국이 이번 G7 회담에서 이토록 중요한 VIP 대접을 받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 할아버지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을 반갑게 맞으며 이제 문 대통령님도 오셨으니 이번 G7 회담도 잘 될 것이라고 덕담을 전했더니 영국 존슨 총리도 바로 이어 맞습니다. 한국은 단연 세계 최고 방역 모범국입니다. 한국이 1등이에요 하며 맞장구를 쳐주었고 옆에 있던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또한 맞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말하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모두를 향해 다들 생각이 같으시군요 하면서 다 함께 크게 웃으며 회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냥 인사치레로 주고받는 수준의 속 없는 가벼운 인사말들이 아닌 각국의 정상들이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1등 모범 방역 국가라는 점을 한 목소리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저기 멀리 망원경을 쓰지 않고서는 절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 곳에 일본 대표인 스가가 앉아 있습니다. 너무 안 보여서 저는 또 이번에 참석 안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가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마치 혼자 또 괴로운 스간도에 빠져 있는 듯 아니면 무슨 걱정이 있는 듯 표정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 이유를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소스를 통해 알아보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먹거리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G7도 겉으로 볼 땐 세계 최고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요하고 거시적인 각종 세계 문제를 의논하는 곳이지만 여기도 어쩔 수 없이 각국의 대표들이 미래 먹거리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 회담이 끝나고 나면 각국의 정상들은 모두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자리에 앉은 순으로 영국, 미국, 한국 순으로 밥을 타가고 일본은 거의 꼴찌로 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스가는 그래서 지금 기분이 많이 나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슈가 된 또 다른 사진, 바로 이 사진에서도 다른 나라 대표들은 모두 오른쪽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스가는 혼자 뒤에 떨어져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장면 역시 알고 보니 원래는 이 사진 찍고 사진 오른쪽에 있는 야외 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한 것인데 이번에는 선착순으로 줄을 서야 하는 것이다 보니 다들 사진 찍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스가는 무려 식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점심도 굶었는데 이제 저녁까지 굶게 생겨버려 어린아가 망연자실한 스가의 모습이 담긴 이 사진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최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 사태 초기 때부터 무봉쇄 방역 지침, 마스크 생산력, 검사 키트 혁신, 빠른 검사 속도, 극도로 낮은 감염률 등 줄곧 전 세계로부터 방역 모범 선진국으로 인정받아온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이제는 무려 G7 회담에 참가하여 당당히 세 번째로 식사를 할 정도로 인정받게 된 것을 격하게 축하하며 빨리 집단 면역을 달성하여 이제는 모두들 그동안 많이 참았던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가도 다음부터는 식권 잃어버리지 말고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